로 결혼 4년 차에 접어든 한 아이의 엄마이자 3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시골에 산다는 것에 편견을 갖고 계신가요? 요즘은 오히려 치열하게 살기보다 시골에 내려가 한적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서울에 산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부심이 되는 듯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제가 결혼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이혼할 줄 알았어요. 그만큼 신혼 시절이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힘들었는데요. 지금은 남편과 아이를 낳고 아주 잘 살고 있지만, 그때를 떠올리면 내가 어떻게 이러고 살고 있나 신기할 정도입니다. 제가 이혼을 고심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서울 토박이 저희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리 넉넉하게 살고 계시진 않았지만 당신이 서울 태생, 그리고 서울 토박이라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 사는 곳이 뭐가 그리 차이가 있다고 자부심까지 갖는지 지금 생각해도 유치하기 짝이 없네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저와는 생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왜 그런 말 있잖니? 사람은 나서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낸다고. 그런 말이 왜 있겠어? 그만큼 서울이 중요하고 서울에 살아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야. 대학들도 봐. 명문대는 죄다 서울에 있지 않니? 그 명문대 당신께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서울에서 떵떵거리며 사시는 것도 아니면서 시어머니는 그렇게 당신이 서울 출신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게다가 일찍 돌아가셔서 뵌 적이 없는 시아버지까지 시어머니와 같은 서울 출신의 서울 토박이라 그 자부심은 정말로 대단했는데요. 뭐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데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제가 공교롭게 지방 출신이라 시어머니와 종종 지역 감정으로 부딪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엔 이혼까지 생각하게 됐는데, 뜻밖의 일로 고비를 넘겼고 그 일을 계기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저와 남편은 대학 시절 첫사랑으로 만났어요. 과는 달랐지만 같은 동아리의 유일한 1학년이었고,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친구에서 연인이 되었는데요. 말이 연인이지 아직 사랑이 뭔지 연애가 뭔지 모르는 순진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그 꽃같은 시절을 지나 남편과 장장 9년이란 시간을 함께 보낸 저는 좋았던 시절, 싸웠던 시절들을 모두 보내며 결혼식을 올렸고, 그렇게 연인처럼 친구처럼 재밌게만 살 줄 알았는데, 결혼은 제 생각과는 다른 또 다른 현실이었어요. 누구나 결혼을 행복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물론 둘만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결혼은 아니지만, 저는 그때도 순진했는지 당사자인 저희들 외에는 다른 사람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결혼 전 저보다 먼저 결혼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시댁 얘기나 부부 갈등 이야기에는 별로 귀 기울이지 않았는데, 그게 저의 현실이 될 줄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그래서 결혼 초 행복에 겨워해야 할 그 시절에 남모를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저는 애써 그동안 남남으로 살던 사람들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자기 최면을 걸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리 좋게 넘기려 해도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가 될 수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며느리 입장에서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남편도 남편대로 가운데서 난처해야 하는 것 같아서 이래저래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때가 아무래도 신혼이다 보니 제가 남편을 많이 생각하며 참았는데,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니더라고요. 그저 순간순간을 참고 넘겼을 뿐이지 결국 폭발하고 말았죠. 그때 당시엔 시어머니도 저도 수준이 딱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지방이라고 말하기도 뭐한 시골 출신이었어요. 편의점은 물론이고 조그만 슈퍼조차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저도 어릴 땐 왜 나는 도시가 아닌 시골에 사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그때만 해도 TV에서는 도시의 화려한 모습을 줄곧 방송했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 그걸 동경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렇다고 제가 사는 곳을 싫어했던 건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서울에 사시다 자연과 살고 싶어 귀촌하신 분들이라 집도 마당도 동화책에 나올 것처럼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놓고 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끄럽지만 어릴 때 제가 정말로 숲속에 사는 공주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저희 부모님이 저를 예쁘고 귀하게 키워주셨는데 크면서 10대가 된 저는 서울에 가고 싶었어요. 사람이 원래 그렇잖아요. 가진 것보다 갖지 못한 것에 욕심이 나는 것. 그래서 부모님은 괜찮다고 하는데도 공부를 팠죠. 팠다는 표현이 다소 우습기는 한데 지금 생각해도 팠다는 표현 외에는 뭐라고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아요. 하나도 메리트가 아니지만 그때는 사람도 많고 시끄러운 서울 한복판, 그것도 고층 아파트에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읍내 시내에서 늦게까지 학원을 다녔고 밤이면 친정아빠가 차로 저를 데리러 오셨는데 저희 그 욕심 때문에 저희 부모님도 고생이 많으셨죠. 그리고 그 결과 저는 서울 명문대에 입학을 했고 드디어 원하던 서울살이를 시작했는데요. 꿈에 그리던 서울에 사니 설레고 참 좋았는데 신나고 좋은 것도 한두 달이고 금세 어쩐지 좀 외로워졌어요. 친구들은 수업 끝나면 부모님이 계시는 집에 가는데 저는 아무도 없는 자취방에 가야 하니 부모님도 보고 싶고 집밥도 먹고 싶고 생각보다 빨리 집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엄마는 힘들면 휴학해도 된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제가 고집부려서 여기까지 와놓고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동아리에 들어가면 좀 나아질까 싶어서 평소 책 보는 걸 좋아하니 독서 관련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남편은 앞서 얘기했듯 서울 토박이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 부모님 모두 서울 출신이라 친척들도 모두 서울에 살다 보니 휴가 때 여행 가는 것을 빼면 서울 밖에 나갈 일이 없는 그런 집사람이었는데 그렇다 보니 남편은 오히려 거꾸로 지방 출신인 제가 좀 신기했던 모양이었어요. 거기도 학원 같은 거 있어? 그리고 백화점이나 마트 그런 데보다는 시장을 이용하나? 지방에도 백화점이랑 마트, 학원 다 있거든? 사람 사는 데가 다 똑같지. 그래? 아니, 우리 엄마는 지방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줄 아셔서. 나도 그런 줄 알았지. 그럼 너희 집도 아파트야? 아니, 주택. 역시 지방은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그런 주택이 많지? 아, 나는 주택이 더 좋다고 생각해. 난 한 번도 마당 있는 집에서 못 살아봤거든. 아, 그러셔. 하긴 넌 놀이터에 가서 놀았을 테니까. 그럼 넌 어디서 놀았어? 그리고 너는 왜 사투리 안 써? 거기는 사투리 없어? 몰라. 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코치코치 물어보는 남편이 짜증나고 싫었어요. 가뜩이나 지방 출신이라 스스로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남편이 자꾸 그걸 아무렇지 않게 건드리는 게 싫었죠. 하지만 같은 동아리다 보니 우리 둘은 꽤 자주 만났고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은 제 마음도 모른 채 해맑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언제인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죠. 지훈아, 그럼 넌 서울에서 혼자 지내는 거지? 부모님이 걱정이 많겠다. 너도 외로울 것 같고. 뭐 그럴 때도 있지. 근데 괜찮아. 그래도 넌 여자잖아. 그러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 내가 너만 괜찮다고 하면 여기선 네 보호자가 돼줄게. 보호자라니.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순진하게 제가 좋아서 웃은 줄 알았더라고요. 그리고는 동아리방에 올 때마다 반찬이며 생필품을 가져왔는데 그게 나중엔 귀엽기까지 했어요. 대학이라는 곳이 다양한 곳에서 사람들이 모이지만 대학이 서울에 있다 보니 서울 친구들 중엔 은근 지방 출신 친구들을 무시하는 애들도 있었고 저는 지방이라고 해도 도시가 아니다 보니 완전 농사짓고 힘들게 살다
개천에서 용나서 서울에 온 줄 착각한 아이들도 있었는데 남편은 그런 것과는 결이 다른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시가 아닌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싶어하는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그렇게 우리 둘은 과도 다르면서 절친이 되었고 남편이 군입대를 앞두고서야 서로 우정이 아닌 이성으로 좋아하고 있었음을 깨달아 연인이 되었어요. 이제 막 사귀기 시작한 연인인데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하니 마음이 어찌나 애틋해지는지요. 서울이 좋다고 올라와 놓고 저는 주말이면 남자친구 면회하러 그 외진 시골을 고속버스를 타고 다녔고 편지도 얼마나 많이 썼는지 지금도 기분이 우울하면 가끔 꺼내서 그 편지들을 읽어보곤 해요. 엄청 유치해서 재밌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연애를 이어가며 저는 남편보다 2년 빨리 대학 졸업을 했고 내노우라는 대기업에 다니게 되면서 점차 시골 출신 컴플렉스에서 벗어났는데요.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면서 제 인생 최고의 복병 같은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앞서 말했듯 저희 시어머니는 서울 부심이 대단하셔서 대놓고 저희 친정이 시골이라며 무시하셨는데 지금도 똑똑히 기억나는 첫마디가 있어요. 어머나 세상에, 내가 시골 출신 며느리를 보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지 않니? 네가 우리 집안 시골 출신 1호야. 저게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시어머니는 그때는 몰랐지만 잘 살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따지지도 않고 시골에 살면 서울 사는 사람들보다 못 산다고 생각했고 저를 아주 시골에서 여기까지 오느라 그야말로 개고생한 줄 아셨는데요. 엄마, 무슨 말이 그래? 시골 출신이라니. 왜? 맞잖아. 시골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왔다며. 엄마가 뭐 없는 소리 했니? 그나저나 너도 참 대단하다. 그 깡촌에서 얼마나 공부를 잘했길래 서울로 대학을 나와? 게다가 대기업 취직도 하고 이젠 서울 남자랑 결혼까지 하니? 예, 너도 이만하면 성공했다. 저는 솔직히 표정 관리를 잘 하지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불쾌한 감정이 그대로 나타났을 텐데 시어머니는 그런 건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죠. 그러면서 그럼 상견례는 니네 부모님 서울 구경이라도 하게 올라오시라 해라. 내가 강남에 있는 좋은 한정식 집으로 예약할게. 마침 가격은 좀 나가도 좋은 곳을 내가 알거든. 이참에 거기서 드시지 못한 것도 좀 드시고 서울 구경도 시켜드려라. 저희 부모님 서울에서 사셨던 분들이라 구경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어머, 그러니? 아니, 왜 이 좋은 서울에 사시다 그런 곳으로 가셨다니? 하긴 원래 집집마다 사연 없는 집이 없지. 그래도 그 사이에 서울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데 네가 좋은 곳 많이 보여드려라. 그래도 멀리서 오시는 거잖니. 분명 호의로 이야기하시는 거겠지만 남편과의 첫인상도 그렇고 모자가 그런 면이 참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점이 저에겐 썩 유쾌하지는 않았는데 관계가 관계이다 보니 쉽사리 어떤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인프라 없는 시골에 살긴 하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이 남편의 집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희 부모님을 동정하니 한마디로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은 많았지만 하지 않았죠.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 현금 많고 건물이며 땅이며 어머님보다 부자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그게 자랑이라고 생각하며 살지도 않아서 별로 떠들고 싶지도 않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차라리 처음부터 똑같이 할 걸 그랬나 후회되기도 해요. 그리고 한 달 뒤 전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장소에서 저희는 상견례를 했고 부모님을 오랜만에 만나니 어린 아이가 된 제가 시어머니가 전에 그런 말을 해서 속상했다고 하소연을 하자 저희 엄마가 오히려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듣기 나름이지. 안세도는 엄마 아빠 대접하고 싶어서 한 소리 같은데 너
벌써부터 네가 꼬아서 듣고 기분 나쁘면 안 돼. 이래서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려고? 그래, 네 엄마 말이 맞다. 아기가 있으면 모를까. 그저 좋은 마음에 먼저 베풀려 그러는 거니 민망하게 하지 말고 그냥 네네 해. 저희 부모님은 원래가 저러신 분들이세요. 제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빠하시기보다 이유가 어쨌든 호의를 베풀고 싶었던 시어머니가 민망하고 창피할까 그걸 걱정하시는 그런 분들이셨죠. 그래서 상견례장에 나가서도 두 분이 혼자 낳은 시어머니를 배려하느라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결혼 준비에서도 어지간해서는 시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거의 대부분을 맞추려 하셨는데 저희 부모님의 배려가 훗날 저희 시어머니의 기세를 등등하게 하는데 일조했음을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회사에서 창립 기념일이라며 과일 한 박스를 나눠줬고 아무리 봐도 양이 많길래 시어머니에게 반을 덜어드리려고 시댁에 잠깐 들렀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친구분하고 통화를 하시는지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현관문 밖에까지 들렸어요. 그래, 제주도는 살만해? 에이, 나는 서울에서만 살아서 서울 밖에는 못 살아. 그나저나 우리 아들 결혼식 때문에 네가 비행기 타고 왕복하느라 고생했다. 뭐? 결혼식장? 에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서울에서는 보통 그 정도는 하잖아. 요즘 강남 아닌 다른 곳에서 하면 부끄러워서 청첩장이나 돌리겠어? 그래도 사돈네가 시골 분들이라 우리한테 맞추느라 고생 좀 하셨지. 그래도 딸 자식 기 안 죽이려고 싫다는 소리 한마디를 못하더라.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 살다 망해서 시골로 간 것 같아. 에이, 뭘 그런 걸 물어. 그냥 딱 보면 아는 거지. 그리고 막말로 돈 있는 사람이 뭐가 하셔서 깡촌으로 가나. 아무튼 처가가 좀 흠이긴 한데 며느리는 능력 있어. 그 깡촌에서 길을 쓰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 봐. 생활력은 있겠지. 그래, 언제 시간 내서 한 번 더 와. 내가 강남에 맛있는 고깃집 하나 알거든. 우리 거기서 밥 먹자. 그럼 강남 바닥에 내가 모르는 데가 어딨니? 누가 들으면 저희 시어머니가 강남에 사는 줄 알 거예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서울에서 그나마 집값이 저렴하다는 경기도와 서울의 경계 지역에, 그것도 전세로 오래된 20평대 아파트에 살고 계신데 직장이 강남이라는 이유로 눈이 하늘 높은 줄 모르셨어요. 저도 결혼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시집와서 시어머니를 몇 번 뵈니 단번에 어떤 사람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부자와 친해져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계셨는데, 그래서 늘 저희 시어머니는 감당하지 못할 치장을 하고 또 그걸 유지하느라 겨우 생활을 이어가셨어요. 나중에 얼떨결에 알게 됐는데 결혼 준비도 사실은 대출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렇게 하실 바엔 그냥 저희한테 맡기시지. 그 사실을 알고 저 역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누구 보고 수준 맞추느라 힘들었다고 하는지. 저는 과일을 문 앞에 두고 그냥 갈까 하다가 일부러 시어머니의 통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고, 통화가 끝났을 때쯤 초인종을 눌렀는데요. 어머, 너 연락도 없이 웬일이니? 회사에서 과일을 줬는데 너무 많아서요. 잠깐 드리고만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통화를 그렇게 길게 하세요? 제가 밖에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뭐? 내가 통화하는 걸 기다렸어? 그게 거기까지 들리던? 네, 오래된 아파트라 그런지 방음이 하나도 안 되나 봐요. 그랬구나. 너 들어올래? 아니요, 이것만 드리고 갈게요. 저도 집에 가서 할 일이 좀 있어서요. 그리고 어머니, 이 말은 제가 미리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집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배려는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님도 무리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 말은 차마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쯤이면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무슨 똥꼬집인지 아니면
믿고 싶지 않으신지 시어머니는 제가 부모 속도 모르고 철이 없다며 떠들고 다니셨고 나중엔 제가 먼저 지쳐서 그러시든지 말든지 내버려 뒀는데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한 번은 저희 친정에서 자연산 송이를 크고 실한 것들만 골라서 2박스를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이 송이였어요. 그래서 철이면 저희 아빠가 아는 지인을 통해 꼭 구해서 다 먹게 해주셨는데 그 해는 제가 결혼을 했으니 남편과 시어머니 목까지 챙기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자연산 송이는 처음 본다며 좋아했는데 제가 남편을 통해 친정에서 온 송이 한 박스를 시어머니에게 보냈더니 어쩐지 반응이 좀 이상한 거예요. 보통은 귀하고 비싼 식재료라 선물을 하면 의뢰 좋아하시고 고마워하시는데 한 박스나 받은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내가 선물로 버섯을 다 받아보네. 직접 키우셨다니? 버섯 그게 돈이 되나? 그래도 그렇지. 무슨 버섯에 이런 고급 과대 포장을 했다니? 아무튼 잘 먹겠다고 전해드려. 나중에 반찬이나 찌개 끓일 때 넣어서 먹어야겠다. 그건 필히 시어머니가 잘 모르는 게 분명했어요. 이럴 줄 알았다면 그냥 우리끼리 몽땅 맛있게 먹는 건데. 전 그러면 안 되지만 시어머니에게 드린 송이 한 박스가 아까웠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그 버섯이 그냥 싸구려 버섯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려 했는데 이번에는 남편이 저를 말리더라고요. 에이, 아무리 우리 엄마가 서울에서만 살았어도 그 정도도 모를까. 괜히 전화해서 안 들어도 될 소리 듣지 말고 넘어가자. 나 빨리 송이 먹고 싶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가 모르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또 오버하는 걸까봐 남편 말을 듣기로 했어요. 그리고 보름이 지나 시댁에서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해서 갔는데 주방에 딸린 작은 베란다 문을 여니 시래기 위에 제가 드렸던 송이버섯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던 거 있죠. 어머니, 이걸 이대로 두셨어요? 이거 너무 아까운데. 내가 혼자 있지 않니? 버섯이 많아서 말려서 보관하려고. 그래야 썩지도 않고 좋을 것 같아서. 아니, 그래도 그렇지. 향도 다 날아가고 너무 아까워요. 차라리 사무실 직원분들하고 나눠 드시지. 어머, 얘. 아무리 사돈 내가 시골에 산다고 하지만 버섯을 나눠 먹냐? 인삼도 아니고. 엄마, 누가 송이를 저렇게 먹어? 설마 했는데 엄마 자연산 송이 몰라? 이놈이? 엄마가 주부 경력이 몇 년인데. 그리고 버섯이 다 자연이지 인공이 있냐? 아니, 애들이 무슨 버섯 하나에 이렇게 열을 내? 어디 금가루라도 뿌려졌어? 니네 친정은 시골이라 저런 게 다 귀한가 보구나. 저는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좋은 것을 줬다는 게 그저 호해가 될 뿐이었죠. 그리고 남편 역시 제 눈치가 보였는지 집에 와서는 자기 엄마 두둔하기 바빴는데요. 우리 엄마가 서울에서만 살아서 그런 걸 모르나 봐. 평생 그런 좋은 걸 먹어봤어야지. 아니, 내 생각엔 자기 어머니 우리 집을 무시해서 그러시는 것 같아. 처음부터 그랬잖아. 시골 산다고 무시하고. 정작 그 시골에 있는 우리 집에는 가보신 적도 없으시면서. 우리 엄마가 힘들게 살아서 자존심밖에 없어서 그래. 자기가 좀 이해해주라. 오죽하면 그걸로 위안 삼겠냐. 알고 보면 우리 엄마도 불쌍해. 남편의 말을 들으니 이해는 갔어요. 가진 것은 없지만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저도 사람인데 왜 모르겠어요. 다만 번지수를 잘못 잡고 저러시니 은근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저 역시 말도 안 되는 무시를 계속 당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사소하지만 시어머니는 TV에서 자연인 관련 방송을 볼 때면 저희 친정도 저렇게 사냐며 시시덕거리는데 거기까지는 도무지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술을 내야겠다고 생각해 이런 말을 꺼냈는데요.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언제 시간 내서 저희 친정에 한번 가보실래요? 뭐? 에이, 난 싫어. 난 벌레도 싫고 불편한 거 딱 7색이야.
어머니, 여기 아파트에도 바퀴벌레 있고 계단에는 거미도 있던데요? 그야, 오래된 건물이니까 그렇지. 근데 니네 집에는 쥐도 있고 나방도 있고 그 뭐냐, 지네 같은 것도 있을 거잖아. 에이,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저희 엄마가 마당에 정원을 얼마나 예쁘게 꾸미고 사시는데요. 예뻐 봤자 시골 마당이지. 난 싫다. 난 서울이 좋아. 그리고 너도 이제 가족이니까 하는 말인데 니네 부모님 언제까지 거기 계실 생각이라든 지금이야 두 분이 정정하니까 거기 계신다지만 사람 일은 모르지 않니? 그렇다고 니들이 서울에서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서울까지는 힘들면 어디 경기도나 인천 정도는 올라오실 수 있지 않을까? 네가 딸이니까 잘 말해봐. 뭐 내가 아름아름 어디 전세라도 알아봐 드릴 순 있어. 그야말로 되로 주고 말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꼭 만나야 하는 거 아니면 시어머니를 보지 말자고 생각했고 제가 시댁에 어지간해서는 가지 않으려 하자 시어머니는 벌써부터 며느리가 시댁에 오지 않으려 한다며 친정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따지는데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고 살아야 하나 결혼에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즈음 제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 있었는데 이건 조금 민감한 주제이긴 해요. 저희가 결혼할 당시 용산에 신혼집을 구입했거든요. 저는 솔직히 서울 집값이 너무 높아 시작부터 집을 사고 싶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집값은 계속 오르니 미리 사지 않으면 너무 올라서 더 힘들어진다고 집을 꼭 사라고 하셨어요. 그 당시 제가 연봉이 남편보다 더 높고 직장도 대기업이라 대출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제가 받는 것이 유리했고 남편 역시 어디서 들었는데 집을 사라면 빨리 사는 것이 맞다고 해서 집을 사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게 제 명의인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어요. 내가 알아보니까 너희 그 집 많이 올랐다더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금리 조금 높아도 우리 아들 이름으로 사라고 하는 건데. 어머니, 제 이름이라서 아까우세요? 아니 뭐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나도 이쪽 일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재산 늘리려면 부동산만한 게 없지. 너 내 덕인 줄 알아? 그리고 원래 재산은 가장 이름으로 하잖아. 너 나중에 애 낳고 회사 그만두게 생겼으면 그때는 내 아들 앞으로 돌려라. 저는 제가 듣고도 귀를 의심했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나마 조금 잘 지내보려는 마음이 사그라들었고 그때도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가 혼자 생활하시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것 같다며 저에게 이해를 구하는데 그 순간은 정말이지 제 편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혼자 고심한 끝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친정 부모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리고 지방에 갖고 있던 땅과 건물이 도로 개발과 재편성 때문에 보상을 받고 팔게 되었고 저희 엄마는 그 돈으로 서울에 건물을 하나 구입하고 싶으시다며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엄마, 우리 그냥 어머니 말고 다른 사람한테 알아봐 달라고 하자. 왜? 너 무슨 일이 있어? 아니, 맨날 우리 무시하는데 엮이고 싶지 않아서. 수수료를 깎아주지도 않을 거고. 뭘 그런 것까지 기대하니? 그래도 건물이 한두 푼이 아닌데 수수료 생각하면 그래도 가족 돈 벌게 해주는 게 낫지. 엄마는 우리 시어머니를 가족이라고 생각해? 그럼 내 딸이랑 사는 사위를 낳아주셨잖아. 치, 근데 우리 시어머니는 나나 우리 식구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해. 우리 지금 사는 아파트 자기 덕에 많이 올랐다고 명의 아들로 했어야 했다고 엄청 배 아파하신단 말이야. 가만 보면 네 시어머니는 내가 본 사람 중에 겉과 속이 가장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지훈아, 그거 아니? 겉과 속이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네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더 나아. 몰라. 엄마는 안 당해봐서 그래. 그래도 나중에 알면 너 가운데서 난처해. 그리고 엄마가 명품 옷 입고 가는 것보다 건물을 사는 게 그게 더 네 시어머니한테는 확실하지 않겠니?
생각해보니 엄마 말이 맞았어요. 이참에 한방에 시어머니의 길을 팍 꺾어놓을 기회였는데 저는 제 기분에 취해서 그런 기회를 놓칠 뻔했던 거죠. 그래서 다음날 반차를 내고 저는 시어머니가 근무하시는 강남의 사무실을 찾았어요. 그리고 친정에서 서울에 건물을 사고 싶어 하신다고 말을 전했는데 시어머니는 무슨 대단히 웃긴 이야기를 들은 양 혼자 박장대소를 터뜨리셨어요. 뭐라고? 서울에 건물을? 니네 친정부모님이 로또 맞으셨니? 그래도 언감생심 서울에 건물을 하시겠다고? 네, 로또는 아닌데 이번에 가지고 있던 땅이랑 건물을 보상받고 파셨거든요. 가급적 강남 쪽 목 좋은 곳이었으면 좋겠다는데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예, 강남의 건물이 시세가 얼만지는 알고 그런 소리를 하니? 니네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니 시세를 몰라 그런다지만 너까지 그러면 어떡해? 강남은 말이다. 그냥 조그만 땅콩 건물도 몇십억이나 해. 하물며 네가 말한 목 좋은 곳 몇백억은 하지. 그러지 마시고 경기도 쪽이나 아님 지금 계시는 곳 가까운 역세권 쪽에 한번 알아보시라 해. 내가 도와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작은 금액 가지고 움직이기가 힘드네. 네, 알겠어요. 그럼 다른 사람 통해서 알아보시라 전할게요. 그래, 너무 실망하시지 않으시게 네가 말씀 잘 드려. 아휴, 그래도 이번에 보상받으셔서 돈 좀 만지시나 본데 그래도 강남은 너무 오버하셨다. 저는 시종일관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시어머니를 더는 봐줄 수 없었어요. 자기는 그 몇 억도 없으면서 도대체 무얼 믿고 저러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못된 마음인 건 알지만 같은 건물의 다른 사무실로 가서 건물 매입 의뢰를 했고 그곳에서는 강남에 목 좋은 건물을 찾고 있다고 하니 대뜸 얼마까지 생각하냐며 물으셨는데 저희 부모님이 미리 말씀하시길 좋은 알짜배기 건물이라면 얼마이건 상관없다 하셨다고 하니 한순간에 그분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단 하루 만에 건물 리스트와 그 건물에 입점되어 있는 가게들 목록까지 한눈에 금액별로 정리해서 그렇게 주시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한눈에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저희 부모님이 본격적으로 건물을 보고 계약하시러 서울로 올라오시는데 그 전날 제가 집에 중개업자분이 주신 건물 리스트를 식탁 위에 둔 것을 보고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자기야, 이거 뭐야? 자기 건물 사? 내가 돈이 어딨어. 우리 부모님이 이번에 강남 쪽에 건물을 사신다고 해서 내가 미리 의뢰한 거야. 그래? 근데 왜 우리 엄마 통해서 안 하고 다른 사람 통해서 해? 이건 좀 서운하다. 서운하다고? 당신 어머니가 먼저 까신 거야. 당신은 작은 금액이라 움직일 수 없다고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고 하셨어. 뭐? 이게 작은 금액이라고? 우리 엄마 왜 그러지? 몰라. 나 엄마 아빠 픽업 가고 있으니까 이만 끊어. 그리고 바로 부동산으로 갈 거니까 자기는 신경 쓰지 마. 자기야, 잠깐만. 그래도 그렇지. 나도 갈게. 장인 장모님한테 내가 뭐가 돼. 뭐가 되긴.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면 자기가 더 나빠. 내가 당신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알면서 중간에서 뭐 했어? 계속 자기 엄마 불쌍하다고 이해하라고만 하고 자기 엄마 조심시킬 생각은 안 했잖아. 나는 도대체 자기한테 뭐였니? 솔직히 나 이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도 생각해봐. 언젠가는 이런 이야기를 남편과 해야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할 줄은 몰랐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아직 합의한 건 아니지만 이혼이라는 말을 입 밖에 꺼낸 순간부터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최대한 친정 부모님 앞에서는 표내고 싶지 않았기에 아무 일도 없는 듯 친정 부모님이 계신 고속버스 터미널로 갔고 두 분을 모시고 부동산에 도착하니 남편에게 연락을 받았는지 시어머니께서 건물 1층에 미리 나와 있었어요. 어머, 사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오시는 줄도 모르고. 어머님이 어떻게 여기에 나와 계세요? 은우한테 연락받았다.
너는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니? 이 시엄마한테 미리 말했어야지. 무슨 말이요? 저희 부모님 건물 사신다는 말이요? 그 말은 이미 했는데. 아니, 니네 집에 그렇게 돈이 많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 난 그냥 몇 억 생기셔서 건물 타령하시는 줄 알았지. 그러게, 물어보시지도 않으셨잖아요. 당연히 저희 집은 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오버하는 거라고 하시더니. 어머, 얘, 내가 또 언제 그렇게 말했다고. 사돈, 제가 이 근방 건물 매물은 싹 다 알아보고 있어요.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저랑 오늘 건물들 보시죠. 아, 근데 어쩌죠? 저희 애가 이미 다른 분하고 약속을 잡았다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이 바닥이 원래 뺏고 뺏기는 곳이에요. 게다가 저희가 이렇게 사돈지간인 줄 알면 지네들이 어쩌겠어요. 아니, 그래도 여보, 어쩌죠? 저기 사돈, 저희도 그래서 처음에 사돈한테 부탁을 드리려 했던 건데 이야기가 어쨌든 이건 도덕적으로 좀 아닌 듯 싶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또 이런 계획이 있으면 그때는 꼭 사돈에게 의뢰할 테니 이번에는 예정된 분이랑 거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미리 다 브리핑을 받았고 오늘 실물 보고 계약을 진행할 생각이라서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게 얼마짜린데? 어머니, 그러게 제가 계속 이 얘기할 때 잘 들어주시지 그러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 생각 많이 하셨는데. 뭐야? 너도 그러는 게 아니지? 내가 아무리 착각을 하고 있어도 네가 아니라고. 니네 집에 돈이 많다고 나를 설득했어야지. 제가 안 했을까요? 어머님이 믿고 싶지 않으셨으면서. 그리고 그 송이버섯도 한 송이에 얼만데. 어머님은 하나부터 10까지 저희 집을 무시했잖아요. 요즘 어떤 세상인데 사는 지역을 가지고 선입견을 갖고 사람을 판단해요? 너 일부러 그랬지? 가만 생각하니까 네가 나 엿먹이라고 일부러 그랬어. 내가 너네 사는 아파트가 몰랐다고 명의 어쩌고 할 때도 너 표정 별로였잖아. 당연하죠. 그런 소리 듣고 그럼 웃어요. 그래서 저 어쩌면 은호 씨랑 이혼할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은호 씨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아시고 계세요, 그럼. 저는 한순간 벙진 시어머니를 두고 그렇게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다른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어요. 그 사이 저 멀리서 남편이 뛰어오는 것 같았지만 이젠 저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니 별로 마음이 쓰이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 생각은 좀 다르셨어요. 그래서 거의 계약 직전까지 갔음에도 저희 아빠가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동안 애쓰고 고생한 수고비를 챙겨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무르고 오셨는데요. 저는 그런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빠, 왜 그랬어? 설마 우리 시어머니 통해서 사려고? 지은아, 아빠는 건물을 사는 것보다 네가 더 중요해. 근데 오늘 보니까 너랑 그리고 안 싸더니 보기가 영 안 좋더라. 우리가 괜히 건물을 산다고 해서 일을 이렇게 만들었나 싶고. 아니야. 이미 그 전부터 시어머니랑 안 좋았어. 자꾸 우리 집을 무시하잖아. 아빠도 엄마한테 대충 들어서 알아. 그게 그렇게 속이 상했어? 이혼까지 생각할 만큼? 아빠는 대수롭지 않을지 몰라도 나는 그동안 힘들었어.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그런 소리를 몇 년씩 들어봐. 그래서 너 정말로 이혼할 거야? 그럼 좋아. 이왕 이혼하는 거 다 같이 모여서 결정하자. 그렇게 세상 불편한 자리가 마련됐어요. 그리고 무슨 대역 죄인처럼 풀이 잔뜩 죽은 시어머니와 남편은 약속이나 한 듯 저희 부모님에게 매달리기 시작하셨는데요. 저기,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른답지 못했어요. 두 분 저 때문에 기분 많이 상하셨죠? 제가 워낙 서울 살면서 남편 없다고 무시당하고 돈 없다고 무시당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만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도 잘못했어요. 지훈이를 먼저 챙겼어야 했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그때는 지훈이를 위해서만 살게요. 저 정말 지훈이 없으면 못 삽니다. 왜?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내가 그거 팔아서 똑같이 나눠주면 그때는 내 딸이랑 이혼하겠는가? 여보. 아니요, 저 그 아파트 필요 없습니다. 저는 지훈이만 있으면 돼요. 저 평생 지훈이랑 살고 싶습니다. 사돈, 제가 애들 안 보고 살게요. 그럼 화가 좀 풀리실까요? 아니요. 그럼 제가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아닙니다. 상처받은 건 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제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과는 제가 아니라 저희 딸한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네도 우리한테 이러지 말고 자네 와이프한테 가서 빌어. 우린 그저 우리 딸 결정을 존중할 거니까. 자기야, 정말 미안해. 자기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예, 미안하다. 내 앞으로 너한테 진짜 잘할게. 아니, 네가 안 보고 싶다고 하면 그냥 남남처럼 살아도 된다. 그냥 내가 내세울 게 없어 그랬다. 용서해다오. 분명 저는 원하던 사과를 받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마도 저희 아빠는 저한테 그런 마음을 느끼라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 것 같은데 아빠의 계획은 적중했죠. 그 후 저는 남편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어머니도 이젠 저를 무시할 수 없으니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셨고 저희 아빠가 시어머니를 통해 건물을 매입하고 또 그 건물에 보증금 하나 없이 시어머니에게 가게 하나를 내주셨는데 그 때문인지 저희 시어머니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이제는 당신께서 먼저 시골에 계시는 저희 부모님의 안부를 챙기시고 건물 관리도 알아서 하시는데 워낙에 시어머니께서 꼼꼼한 성격이라 저희 부모님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렇듯 서로에게 고마워하고 또 챙기려 하니 저도 남편도 언제 그런 서운한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요즘은 너무 편안하고 행복해요. 그리고 그만큼 편해져서인지 그 일을 겪은 후 저는 얼마 안 돼 지금의 딸아이를 임신했고 지금은 아이를 키우느라 육아휴직 중이에요. 모두들 첫아이는 그렇게 고생한다고 하던데 저는 시어머니가 나서서 육아까지 도와주시니 휴직을 한 것이 민망할 정도로 아주 편안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남편보다 시어머니에게 더 큰 고마움을 느끼고 살아요. 그리고 고마운 만큼 이 마음과 행복이 오래갔으면 좋겠다고 바라게 되는데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제가 더 성숙한 사람이 돼야 할 것 같아요. 부디 저희가 큰 다툼 없이 지금처럼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라보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긴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